모평균과 표본평균.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추정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추정. 또는 추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추정, 추론. 일상적인 용어, 우리가 좀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로는 뭐 예측 또는 뭐 예상, 추측 이런 식의 표현들. 요런 거랑 의미가 좀 비슷한 겁니다. 추정, 추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이걸 뭐 그냥 감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추측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단어는, 이 첫 번째 단어는 주로 용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용어, 뜻, 어떤 말의 뜻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특히 이제 이 모평균 이런 거 추정하는 단원에서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의미는 다른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나와. 그래서 그것들을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배웁니다.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 통계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수조사, 두 번째로는 표본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수조사란 건 뭐냐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그래. 이 전자가 전체라는 뜻이야. 표본조사는 뭐냐면 이 전체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야. 전체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조사한다. 뽑는다라고 하는 거를 뽑는다. 통계에서는 보통 추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계속해서 어려운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죠. 추정, 뭐 추론, 추출 이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뽑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표본조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표본조사가.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를 예측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근데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잘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왜? 다 조사를 했으니까. 전체가 이만큼이야. 전체가 이만큼이야. 근데 이렇게 일부만 조사를 하는 거야. 이거를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죠.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조사하면 이 전체 자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된 거죠, 벌써. 네.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앞으로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아닌 거예요.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 표본조사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보고 이 전체를 예측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통계조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집단과 표본. 첫 번째, 모집단.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아까 내가 이게 전체라 그랬었지, 그지? 이거를 다른 말로 모집단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예, 모집단이 아니고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집단.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았어.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본이라고 부른다고요. 표본. 예, 전체 모집단. 일부를 뽑았어.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모집단.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표본.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 다른 데서 뽑으면 안 되고 요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표본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세 번째,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란 건 뭐냐면 뽑는데 전체 중에서 일부를 뽑는데 몇 개를 뽑았냐고요. 이 표본 안에 자료가 몇 개 들어있냐고. 표본을 몇 개를 뽑느냐가 아니고 표본 안에 자료가 몇 개가 들어있냐고요. 이 하나하나도 표본이라고 부르거든요. 표본 안에 자료의 개수,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예, 착각할 수 있겠죠. 예, 이게 모집단인데 이렇게 뽑은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이라고 한다고요. 그 표본 안에 들어있는 자료가 몇 개냐? 이 자료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고요. 표본의 크기. 표본을 이렇게 한번 뽑고 이렇게 한번 뽑고 표본을 두 개 뽑았네. 표본의 크기 두 개. 이게 아니고 하나의 표본 안에 들어있는 표본의 개수. 하나의 표본 안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 이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추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 표본을 뽑아내는 것. 요거를 추출이라고 해요. 추출. 이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임의 추출이라고 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니 건전지의 수명을 알아본다고 해서 모든 건전지를 다 수명을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 보통 수명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실제로 건전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예, 건전지를 어떤 기계에 넣고 써봤더니 이 건전지를 가지고 이 기계를 몇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본다는 얘기거든. 근데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뭘 팔어? 예, 만드는 족족 다 조사를 하면 뭘 팔겠어? 그게 아니고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표본 조사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된 건전지 중 임의로 100개를 뽑았어. 그 다음에 조사를 해요. 이랬을 때 그 100개, 이 100개가 바로 표본이 되는 거죠. 100개를 뽑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 전체, 이게 뭐가 되느냐? 모집단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뽑았던 100개, 그게 표본이 되는 거고요. 100개를 뽑았으니까, 표본으로 100개를 뽑았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100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 안에 있는 자료의 개수, 이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끝.